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기 전에 마은혁 임명 여부를 이른바 결정지으려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정치권 시간표에 영향을 준다라는 분석도 오늘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에 실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잖아요. 14년째. 8개 조간 신문을 14년째 매일매일 읽고 있어서 어떤 신문은 어떤 기사가 났는지는 눈 감고 훤한데 오늘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게 이 마은혁 합류 여부와 정치권에 준 시간표에 주는 영향을 보도한 한국일보, 동아일보 기사인데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키로 혹시 다음 주 금요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예상하고 있었다면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해서 변론에 참여하게 된다면 최소 2주 이상은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연기된다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던 재판관을 갑자기 변론에 참여시키게 되면 공정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기 때문이죠. 어쩌면 28일 혹은 그 뒤로. 그런데 3월 26일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3월 26일에 2심이 만약에 1심과 비슷한 유죄가 나온다면 633, 633 원칙에 따라서 대법 선고는 3개월 뒤 6월 중에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3월 28일에 나오냐 아니면 그 뒤로 나오냐 한 달 더 밀리냐에 따라서 혹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 전에 이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이 나오느냐 조기 대선 중에 나오느냐 혹은 대선 결과 직후에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아우 복잡해. 월드컵 4강 진출할 때 경우의 수 따지는 것도 아니고 김광삼 변호사님 야당이 이렇게 지금 한덕수 총리 복귀 여부가 곧 이번 주 임박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한덕수가 복귀하면 안 된다. 한덕수 복귀 전에 마은혁을 조인시켜야 된다라는 관측도 지금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당 일각에선. 이게 다 일정표와 민감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군요. 근데 이게 원래는 단순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킬까?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대법 선고, 2심 선고가 지금 우리를 굉장히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날짜 계산하는 데 있어서 머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없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저거 좀 늦게 뭐 선고되면 어떻고 일찍 선고되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 선거가 딱 맞닥뜨리다 보니까 지금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또 선고가 뭐 1주, 2주 연기되냐 안 되냐 또 만약에 4월 18일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너무나 머리가 복잡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결재했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하면 계산을 또 다시 해야 돼요. 원점에서. 왜 다시 해야 하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놓고 이게 언제 선고될지를 또 계속해야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건데 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이기면 우리가 뭐 알제리를 꺾고 그런 경우의 수군요. 그렇죠. 거기다 한덕수 총리가 복귀되면 또 이재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아주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브라질이 포르투갈에 이기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요. 그냥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인용이 되냐 기각되냐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게 굉장히 비극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제가 아까 한 말씀 드렸는데 내가 타임을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어요. 임명하는 게 맞아요. 이것은 어느 영역이요? 이건 법률 영역이죠. 그래서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면 법률 영역이니까 법률적으로 해야죠. 탄핵소추 해야죠. 안 그래요?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게 탄핵소추 특검 아닙니까? 그럼 30번째 탄핵안 발의일 텐데요. 그렇죠. 탄핵소추하고 특검 법적으로 해야죠. 근데 왜 이걸 민생하고 연결시키냐는 거예요. 여야협의체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계엄 이후에 국정이 마비되고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이
이 국정마비도 막고 하겠다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야협의체 해놓고 여야협의체 놓고 나온 게 하나도 있습니까? 뭐가 나왔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제 조금 뭐 나오려고 하니까 또 마은혁 변수가 있으니까 마은혁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는다? 그건 국가 국민을 위한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고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마은혁과 관련된 것은 따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소추하든지 하고 그다음에 민생은 민생대로 가야죠. 근데 왜 이걸 엮어가지고 볼모로 잡고는 마은혁을 합류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탄핵을 인용시켜보려고 하는 저런 꼼수 자체가 눈에 확실하게 보인다고 저는 봐요. 검사 출신이니까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 일도 안 잡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한참 지났는데 탄핵 소추된 지. 제가 볼 땐 잡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왜 미뤘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네? 왜 지금까지 미뤘다고 보세요? 뭐 외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이 훨씬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럴다고 보는데 그건 제가 뭐 헌재 내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순리적으로 보면 지금 미룰 수는 없다. 저는 민주당 관계자도 만나보고요. 전문가들 다 만나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속출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민주당 패널들도 얘기하면 다 기각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기각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유고돼 있으니까 빨리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을 결론을 내줘야죠. 근데 이게 좀 복잡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각이 돼버리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임명 안 하면 그것도 탄핵 수사가 안 돼버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머리 아픈 게 지금 변수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 인용되려고 보십니까? 기각되려고 보십니까? 김유정 의원님. 글쎄 뭐 개인적인 생각은 인용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또 기각될 것이다라는 여론이 우세해서 그렇군요. 그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말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하면 위헌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임명했을 때도 그 위헌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탄핵 소추해야 맞거든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지금 우리가 달력에서 봤던 그 시나리오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바라는 시나리오인데 그동안에 재판관을 임명하면 위헌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있고 민주당은 애초부터 3명 다 임명해야 된다라고 원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왔는데 민주당한테 이제 막 책임 떠넘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심지어 헌재에서 이거를 임명 안 하면 위헌이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나중에 대통령 관련해서 탄핵 심판 선고 나오더라도 탄핵에 이거 불복하려고 밑자락 까는 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계속 엉뚱한 얘기하면서 심지어 왜 목숨 걸고 단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김유정 의원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에 관련된 중요한 뉴스 속보 나오면 저희가 재빠르게 취재해서 가장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